지금까지 만 2년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게임 하는 거 좋아하고요. 운동으로 테니스 하고 있습니다. 좀 개인 앱도 출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업데이트만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정리를 하는 블로그 글을 작성을 했었고요. 라인 기술 블로그를 작성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더 스위프트 컨커런시에 대해서 성능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정리를 했고, 그 내용을 기술 블로그에 한 번 더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블로그 글 내용들이 이제 이번 세션 내용에 부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스위프트 컨퍼런시가 도입된 지 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 차원에서 등장하게 된 배경 잠깐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는 스위프트 컨퍼런시의 성능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연도 WWDC에서는 스위프트 컨퍼런시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요약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먼저 간략하게 스위프트 컨커런시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위프트 컨커런시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을 추구하려고 도입이 되었고요. 하나는 문법적인 장점이 있고 하나는 성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문법적인 장점을 설명할게요. 기존에 우리가 비동기 코드를 작성할 때는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왔을 때는 여기 컴플리션 핸들러가 있는 함수를 많이 호출을 했었습니다. 앞에 있는 컴플리션 핸들러의 결과가 뒤에 있는 함수에 인풋이 되는 경우에는 코드 인덴테이션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독성이 더 나빠지는 코드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았고요. 똑같은 코드를 스위프트 컨커런시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코드가 간결하고 가독성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적인 장점인데, 성능적인 장점은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처음 등장했던 21년에 비하인드 씬이라는 세션이 있어요. 이 세션을 아직 확인하시지 않은 분들은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퍼포먼스적인 장점을 여기서 소개하는 주된 내용은 기존에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도입되기 전에는 GCD로 많이 코드를 작성을 했었어요. GCD의 동작 방식은 스레드를 여러 개를 생성해서 각 스레드에서 태스크를 실행을 시켜주는 방식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때 스레드가 블락이 되게 됩니다. 해당 블락된 스레드들은 기존에 자신이 진행하던 작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스템에서는 이런 블락된 스레드들이 많아지게 되면 해당 리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원 낭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CPU에서도 너무 많은 스레드가 실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성능적인 또 저하가 이어질 수가 있고요. 스위프트 컨커런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스레드를 많이 생성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코어에 하나의 스레드만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스레드 방식, GCD 방식으로 스레드를 많이 사용할 때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있었는데, 스위프트 컨커런시에서는 이 부분을 서스펜션 포인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동작하는 스레드 수가 한정적이라는 강조가 되었었고요. 이 한정적인 숫자는 코어 수만큼으로 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장점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태스크 스케줄링을 담당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태스크 스케줄링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선 그림으로 돌아와서 문법적인 장점은 저희가 사실 스위프트 컨커런시 코드를 좀 읽어보거나 아니면 직접 작성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성능적인 장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세션들에서도 되게 시스템에서 알아서 스케줄링을 해준다는 등 이제 좀 사용을 하기에 있어서 좀 꺼려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걱정점들을 좀 정리를 했었고요. 가장 먼저 스위프트 컨커런시 코드를 사용할 때 스케줄링을 시스템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우선순위에 맞게 잘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커스텀한 스위프트 컨커런시 함수를 작성할 때 서스펜션 포인트를 어떻게 추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스레드 수가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동작하는 스레드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GCD가 동작하는 스레드가 많은 환경이라면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더 불리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궁금점들을 바탕으로 팀에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요. 해당 조사한 내용들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위프트 컨커런시를 사용할 때 스케줄링을 우선순위에 맞게 잘 해주는지에 대한 검사였고요. 가령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6개의 스레드에서 하이 프라이어리티를 가진 스위프트 컨커런시 태스크들이 동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6개로 개수를 특정한 이유는 최근 아이폰 모델들의 경우 코어를 6개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어 수만큼 스레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6개의 스레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을 텐데요.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가 실행이 되고자 스케줄러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에서는 지금 6개의 스레드에서 이미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들이 동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스레드의 점유권을 뺏어서 로우 프라이어리티에 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6개, 방금처럼 이제 6개의 코어를 가진 아이폰 모델에서 6개의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를 먼저 실행을 시켜놓고 이후에 6개의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를 실행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엑스코드의 스위프트 컨커런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실험을 해봤고요. 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위에 있는 태스크들이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들이었고요. 밑에 있는 6개의 태스크들이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러닝 상태인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들은 거의 매 순간이 러닝 상태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실행이 잘 되고 있지 못하다가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들이 모두 종료되고 났을 때 이제 빠르게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들이 계속 실행이 되는 이유는 서스펜션 포인트를 만나도 시스템 입장에서는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가 계속 실행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더 높은 확률로 스레드를 다시 가져오는 거고요. 반면에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실행이 되기보다는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가 먼저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늦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들었던 의문점이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가 처음에는 아예 실행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시스템 입장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6개의 스레드에서 하나를 뺏어 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스레드를 이제 다시 프로파일링을 해봤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개의 스레드가 생성이 되어서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를 실행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하나의 스레드가 더 생성이 됐어요. 이 스레드 안에서는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만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코어 수만큼으로 스레드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선순위가 하나 추가된다면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가 아예 실행이 못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스레드 하나를 또 할당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앞선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6개의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가 실행이 되고 있을 때 로우 프라이어리티가 실행이 되고자 한다면 이 중에 하나의 스레드를 뺏어와서 할당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레드를 별도로 또 하나 추가해서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를 실행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역순으로 이제 실행을 해봤고요. 6개의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들이 실행이 된 상태에서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들을 실행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또 확인하실 수도 있다시피 위에 있는 태스크들이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들이었고요. 밑에 있는 태스크들이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들이 문제없이 실행이 되고 있다가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들이 스케줄링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서스펜션 포인트를 만났을 때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들에게 스레드 점유권을 뺏기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어요. 스레드를 보셔도 앞선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하나의 스레드는 계속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만을 실행시켜주는 스레드로 남았는데 나머지 6개의 스레드에서는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를 실행해줬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6개의 스레드에서 모두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가 동작을 하고 있을 때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가 스케줄링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시스템에서는 여기서 서스펜션 포인트에서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에게 이 스레드 점유권을 양도하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미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가 실행이 되고 있고 스케줄러에 들어온 거는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이기 때문입니다. 저 서스펜션, 저렇게 스레드 점유권을 양도하는 부분을 서스펜션 포인트라고 하고요. 앞서 제가 보여드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의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가 동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6개의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를 실행을 시켰는데 유사한 과정이 모든 스레드에서 일어납니다. 위에 있는 5개의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 포인트를 만났을 때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에게 스레드 점유권을 양도를 하게 되고요. 대신에 6번째 스레드를 보시면은 기존의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 6번째네요.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가 실행이 되다가 그 하나의 스레드는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만 실행시키는 스레드로 남아서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가 쭉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마지막 스레드인데 하이 프라이어리티가 동작하는 스레드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었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이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소개되던 세션들에서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동작하는 스레드 수는 코어 수만큼으로 한정된다라고 내용이 있었는데 태스크 프라이어리티 구성에 따라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태스크 프라이어리티에게 할당될 수 있는 스레드 수가 하나 이상 코어 수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가장 높은 태스크 프라이어리티에게는 태스크 코어 수만큼의 스레드가 할당이 될 수 있고요. 가장 높지 않은 태스크 프라이어리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높은 프라이어리티 태스크가 이미 스레드 수만큼 실행이 되고 있다면 별도의 스레드가 하나 실행돼서 할당되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커스텀 스위프트 컨커런시 함수를 작성할 때 서스펜션 포인트를 어떻게 추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고요. 앞서 제가 서스펜션 포인트라는 워딩을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결국 태스크의 스레드 점유권을 다른 태스크에게 넘겨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건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양도가 일어나게 되고요. 시스템 어싱크 API,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이미 제공되는 그 어싱크 API에는 이미 서스펜션 포인트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가 만약에 직접 커스텀한 어싱크 펑션을 작성한다면 서스펜션 포인트를 어떻게 추가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고요. 그걸 확인해보기 위해서 먼저 서스펜션 포인트가 없는 코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함수를 보시면은 간단한 함수예요. 인티저 어레이를 선언하고 그 안에 랜덤 인티저를 여러 개 넣어서 리턴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이 작업도 스레드를 오래 물고 있는 작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 함수 안에 지금 어웨이 키워드가 붙어서 호출되는 함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는 이 함수가 실행되는 도중에 어떤 부분에서 다른 태스크에게 스레드를 양도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스펜션 포인트가 이제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점은 앞서 보여드렸던 함수랑 똑같은 함수인데요. 특정 조건을 만났을 때 do something이라는 어싱크 펑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어싱크 펑션에는 지금 서스펜션 포인트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테스트를 굳이 해본 이유는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소개되던 세션들에서 어웨이시라는 키워드를 포텐셜 서스펜션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런타임에서 이런 어웨이 키워드를 만나게 되면 시스템이 해당 태스크의 스레드 점유권을 다른 태스크에게 양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었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결국 저 do something이라는 함수 안에 서스펜션 포인트가 없으면 이 어웨이 키워드를 붙여도 서스펜션 포인트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 포인트가 없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10개의 동일한 프라이어리티의 태스크를 한번 실행을 해봤고요. 태스크 스테이트를 프로파일링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10개의 동일한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들을 추가를 했는데 처음에 들어간 6개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쭉 러닝 상태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뒤에 들어간 4개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앞에 있는 태스크가 끝나고 나서야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스레드 차원에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유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테스트 또한 6개의 코어를 가진 아이콘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6개의 스레드가 지금 스위프트 컨커런시를 위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들어간 6개의 태스크는 6개의 스레드를 잘 할당받아서 실행이 되는데, 뒤에 들어간 4개의 태스크의 경우에는 지금 서스펜션 포인트가 없어서 시스템에서 이 스레드를 양도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뒤에 들어간 4개는 앞에 있는 6개의 태스크를 기다렸다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만약에 우리가 서스펜션 포인트가 없는 싱글 펑션을 이제 컨커런트하게 동작하고자 실행을 한다면 지금 태스크가 코어스를 초과했을 때 컨커런트하게 동작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서스펜션 포인트가 없는 작업이 코어스를 초과해서 동작한다면 앞선 작업이 끝나야 다음 작업이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컨커런트한 코드를 동작시킬 때 이렇게 6개 실행되고 4개가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10개의 태스크가 모두 실행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작성을 할 텐데, 이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방금 같은 상황이, 그럼 만약에 방금같이 낮은 프라이어리티 태스크가 이 코어 수만큼의 스레드를 오래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앞에 처음에 6개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 실행되다가 6개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 실행되는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대신에 이번 경우에는 서스펜션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는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럼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에게 저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가 실행되고 있는 스레드를 뺏어서 이제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코드 안에 없는 거죠. 그러면 또 로우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를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가 기다리는 것 또한 우선순위 역전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는 아예 6개의 하이 프라이어리티를 위한 스레드를 별도로 생성을 해서 실행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코어 수가 6개라고 가정했을 때 코어 수의 2배만큼의 스레드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방금 같은 상황으로 만약에 그럼 6개의 로우, 미디엄, 하이 순으로 우선순위의 역순으로 이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최대 코어 수의 3배만큼의 스레드를 생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테스트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확인해보니까 18개의 스레드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위프트 컨커런시의 성능적인 장점이 이 서스펜션이 아니라 스레드 숫자가 많이 없다는 것에서 오는데, 이렇게 스레드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런 성능적인 장점을 저해하는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는 커스텀 싱크 펑션에 이제 서스펜션 포인트를 추가를 하려면 먼저 한 가지 방법으로 태스크의 일들을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함수랑 똑같은 상황이고요. 대신에 특정 조건을 만났을 때 태스크의 일들을 호출해주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시스템에다가 이제 이 태스크의 스레드 점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명시를 하는 부분이 되고요. 방금처럼 태스크의 일드로만 바꿔서 실행을 시켜줘도 이제 서스펜션 포인트가 중간에 초과가 되면서 컨커런트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스트럭처드 컨커런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스트럭처드 컨커런시 사용하는 방법에는 어싱크레이트 바인딩을 이용하거나 태스크 그룹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스트럭처드 컨커런시를 사용하게 되면 차일드 태스크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차일드 태스크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서 스케줄링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스펜션 포인트와 유사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서스펜션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들었던 궁금증은 정말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동작하는 스레드 수가 한정적이라면, 만약에 GCD를 위한 스레드가 많이 동작하고 있는 환경에서 더 분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들었고요. 기존의 많은 프로덕션 코드가 이제 GCD 코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도입된 지 2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마 많은 코드들이 아직 GCD 코드로 남아있을 거예요. 스위프트 컨커런시에는 스레드 수 제한이 있지만 GCD의 그 스레드 수 제한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GCD 스레드가 지배적인 경우에 스위프트 컨커런시 코드가 비교적 성능적으로 느릴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 테스트는 GCD와 스위프트 컨커런시 테스트를 동시에 한번 실행을 시켜봤고요. 각각 20개씩 실행을 시켰고 모두 같은 우선순위를 지니게끔 테스트를 했습니다. 동시에 시작을 시켜줬고 대신에 GCD가 동작하는 스레드가 지배적인 경우를 가정하기 위해서 GCD는 하나의 스레드를 생성해서 하나의 잡을 실행을 했고요. 즉 20개의 스레드를 생성하게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테스트 결과는 지금 오른쪽과 같이 나왔고요. 네, 빨간 박스에 있는 태스크들이 스위프트 컨커런시 태스크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다른 스레드들을 보시면은 이 스위프트 컨커런시 태스크들보다 빨리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작업들이 GCD 작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려했던 대로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더 적은 스레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어를 할당받을 확률이 낮아서 늦게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매번 이런 수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식으로 한번 써보면요. 스위프트 컨커런시가 동작하는 이제 스레드 숫자를 S, GCD가 동작하는 스레드 숫자를 G라고 했을 때 특정 시점에서 스위프트 컨커런시 테스트가 코어를 할당받을 확률이 저렇게 됩니다. 네, S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스위프트 컨커런시 코드라면 코어 수만큼으로 바운딩이 되고요. 반면에 G 같은 경우에는 큰 제약 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CD가 동작하는 스레드가 이미 많이 생성된 환경에서는 스위프트 컨커런시 코드가 좀 성능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성능을 조사했던 내용이었고요. 이 성능 조사한 내용이 좀 더 자세히 궁금하시다면 제가 작성했던 엔지니어링 블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스위프트 컨커런시에 관해서 이번 연도 WWDC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번에는 스위프트 컨커런시 관련한 내용이 많이는 없더라고요. 하나의 세션에서 스위프트 컨커런시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 세션의 주된 내용은 스트럭처드 컨커런시를 사용하자, 되도록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트럭처드 컨커런시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머신크랩 바인딩을 사용하거나 태스크 그룹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둘 모두 차일드 태스크를 생성을 해서 실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언스트럭처드 컨커런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태스크 블럭을 직접적으로 호출해서 비동기적으로 실행이 되게끔 해주는 코드이고요. 똑같은 코드를 스트럭처드 컨커런시로 작성하면 머신크랩 바인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스트럭처드 컨커런시의 장점은 결국 이 스트럭처드 컨커런시가 태스크 트리를 생성한다는 거에서 오더라고요. 이 태스크 트리를 통해서 태스크 하이라키를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제 먼저 태스크 캔슬레이션 전파가 있습니다. 이런 태스크 트리를 형성해서 태스크가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부모 태스크가 캔슬이 된 상황이면 자식 태스크들도 모두 캔슬이 되게끔 전파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주의해야 될 게 태스크가 캔슬되었다고 바로 태스크가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이 태스크 캔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태스크가 어서 종료되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코드를 작성할 때 직접 캔슬레이션 체킹을 통해서 종료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 코드의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화살표 밑에 캔슬레이션 체킹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 부분에서 태스크가 캔슬되었으면 에러를 던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네 줄의 코드는 실행이 되지 않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상적으로 태스크 캔슬레이션 체킹이 됩니다. 반면에 이 체킹 이후에 태스크가 캔슬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네 줄의 코드는 그대로 실행이 될 겁니다. 이 태스크가 이미 캔슬되었기 때문에 사실 밑에 있는 네 줄의 코드가 전혀 실행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머신크랩 바인딩으로 변수들이 선언이 되어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머신크랩 바인딩은 차일드 태스크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캔슬레이션이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실행되는 찹 인그리디언트라는 함수를 보면은 이 안에서 태스크 캔슬레이션 체킹을 한 번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제 앞의 상황에서 첫 이글리넌스 안에서 에러가 던져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테줄의 코드가 더 실행이 되지 않게 되고요. 네, 그래서 태스크 트리를 사용해서 이런 태스크 캔슬레이션의 전파에 받는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태스크 프라이어리티에 관해서도 장점이 있고요. 낮은 프라이어리티 태스크가 높은 프라이어리티 태스크에 의해서 어웨이트일 경우 우선순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태스크 트리에 따라서 모든 태스크들이 다 같이 우선순위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모든 태스크가 지금 미디엄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하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에 의해서 해당 밸류가 어웨이시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모 태스크부터 차례로 차일드 태스크들까지 프라이어리티를 하이로 높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스크 로컬 베리어블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태스크 로컬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로컬 베리어블이고요. 차일드 태스크에서도 같은 베리어블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태스크 범위 밖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 코드를 통해서 사용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키친이라는 앱터 안에 태스크 로컬 베리어블이 두 개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태스크 로컬 베리어블은 일단 반드시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야 하고 저렇게 태스크 로컬이라는 프로퍼티 래퍼와 함께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네, 기존의 밸류가 바인딩 되기 전에는 당연히 닐 값이 리턴이 되게 되고요. 코드의 중간쯤을 보시면 위드 밸류를 통해서 밸류를 바인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해당 바인딩을 한 블록에 태스크 로컬 베리어블의 라이프 사이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안에선 차일드 태스크가 생성되거나 해도 그 해당 태스크 로컬 베리어블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저기 지금 태스크 디태치드로 선언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 안은 그 기존 태스크의 컨텍스트를 벗어나는 선언이기 때문에 저 안에서 만약에 태스크 로컬 베리어블을 호출을 하게 되면 닐 값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네, 스트럭처드 컨커런시의 태스크 트리에서 이 태스크 로컬 베리어블을 조회하는 방법은 차일드 태스크에서 만약에 태스크 로컬 베리어블을 이제 조회를 했다면 부모 태스크로 가면서 이제 해당 태스크 로컬 베리어블을 조회를 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션의 내용은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스트럭처드 컨커런시를 되도록 사용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스위프트 컨커런시 관련해서 조사하고 오늘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